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이고요. 수요일날 비가 와서 제가 하루 못 걸어서 평균 걸음수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19,500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즐거운 걷기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나이키 줌X 인빈서블 런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나온 지 1년이 지난 신발이고 워낙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신발을 리뷰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다른 의견을 낼 만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걷기 운동의 관점에서 이 신발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부터 설명드리면 사이즈는 정사이즈 260으로 구매를 했고요. 멤버스데이 때 제가 이 신발을 12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정가는 199,000원이지만 상당히 저렴하게 사서 제가 뒤에도 이 신발을 꼭 구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할인될 때 사세요. 199,000원은 꽤 비싼 단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그만큼 좋은 신발은 맞고요. 저는 이제 이 신발을 150km를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딱 10번을 신었습니다. 오늘은 이 신발의 장단점만 빠르게 살펴보고 이 신발을 제가 왜 구매하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도 한꺼번에 설명을 좀 쭉 이어서 드릴게요. 장단점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아웃솔, 제가 150km를 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구성, 접지력 모두 최상급입니다. 진짜 하나도 다른 부분이 없다시피 하고요. 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 바깥쪽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여기가 조금 달았어요. 제가 약간의 평발이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의 안쪽 부분이 조금 달았고요. 그런 부분 이외에는 내구성과 접지력 모두 아주 훌륭했습니다. 굳이 단점을 얘기하면 제가 이걸 일상 용도에서도 조금 신었는데요. 대리석 바닥 같은 곳에 가면 이제 살짝 소리가 납니다. 이게 쫙쫙 하는, 발이 땅에 닿았다 뗄 때마다 조금 소리가 심하게 나는 거. 뭐 이건 러닝화의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인빈서블이 워낙 많이 알려진 제품이라서 진짜 리뷰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거의 인빈서블로 검색되어 있는 모든 리뷰를 다 봤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어떤 분들은 이건 안정화인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이건 굉장히 불안정하다, 다들 의견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들 조금 이 신발이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발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냐면 불편한 건 맞는데 불안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낯선 쿠션감이라서 평상시 신었던 다른 신발들과 굉장히 다르다는 이질감 때문에 이 신발을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제가 평발이 굉장히 심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불안정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러닝을 하실 경우엔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불안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건 아니었고요. 굉장히 낯설고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게 기분 나쁜 느낌은 아니었고요. 제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나고 신기한 신발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쿠션감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줌X 폼이 약간 표현하면 옛날 루나론처럼 약간 무른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 무른 느낌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좀 많이 가고요. 미드솔이 어딘가 모르게 약간 이 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오염도 이 코팅면이 고스란히 앉아서 뭔가 때가 꼬장꼬장하게 끼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신발을 이렇게 눌러서 뒤꿈치로 눌러서 이렇게 신발을 벗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아웃솔이 이렇게 긁히면서 여기가 떨어져 나가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발끈을 완전히 해체하시고 안전하게 벗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신발의 미드솔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어준 신발이라서 정말 재밌게 잘 신었고요. 걷기 운동이 대부분 힐 스트라이크 쪽으로, 뒤꿈치 쪽으로 많이 걷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걷기 운동에는 정말 최적의 신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쪽에 플라스틱으로 된 힐 카운터가 있어서 정말 뒤꿈치는 안정적으로 땅을 디딜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피는 조금 의아해하면서 신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플라이 니트라고 되어 있는데 느낌은 소재는 플라이 니트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단한 메쉬 느낌이었고요. 신축성도 없어서 저는 좋았습니다만 만약에 발볼이 좀 넓으시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좀 되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정말 신발을 꽉 꺼내서 신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발이 옴싹달싹 못하게 꽉 묶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이 가피조차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들 또 이 신발끈에 관해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신발끈이 정말 두꺼워요. 그래서 신발끈을 체결하는데도 약간 불편하다 느낄 정도로 정말 빳빳하고 신발끈이 잘 풀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고정력은 정말 최상이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고요. 아마 이것도 개인차가 조금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발끈도요. 솔포도 두툼해서 발등 어디에도 불편한 부분이 없었고요. 솔포도 이 안쪽에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포가 따로 돌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장단점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신발이 다 장단점이 있죠. 좋은 점도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거고,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엔 걷기 운동의 면에선 장점이 훨씬 많아서 제가 또 이렇게 신발 칭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거 아실 텐데, 네, 이 신발은 꼭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작년에 나온 신발인데 르핏은 왜 이 신발을 이제서야 신었냐. 첫 번째는 너무 비싸다. 제가 걷기 운동만을 하기 때문에 19만 9천 원까지 줘가면서 이 신발을 신어야 되냐라고 하는, 걷기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오기 같은 것도 좀 있어서 외면했던 것도 있는데요. 이 신발을 신으면 발목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평발인 저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였는데,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던 거죠. 19만 9천 원은 멤버즈 데이 할 때 샀으니까 그건 해소가 된 거고요. 일단 이 신발은 몇 가지 조건만 지켜주면 정말 최고의 신발로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매일 신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걷기 운동만을 했는데도 쿠션이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을 좀 받아서 쿠션이 좀 살아날 때까지 휴식을 줘가면서 신어야 되는 신발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일마다 한 번씩 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일상 용도로 신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저는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불편한 건 맞는데 불안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일상화 용도로 신으면 안 됩니다. 진짜 굉장히 불편해요. 이 뒤꿈치 쪽은 안정적이긴 한데 앞쪽에 불안정함이 굉장히 배가가 되거든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이 신발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신발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상화,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 아무렇게나 신어도 되는 신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부터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반적인 신발로 갈아 신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주로 하는 운동 방식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의 신발로 일상생활과 운동을 다 하시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불안정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평발이신 분들도 이 신발 신어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 신발 바로 첫 운동화로 이 신발을 사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운동하시는 중간에 한 번은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걷기 운동을 4년을 했습니다. 4년 전에 만약에 이 신발을 신었다면 불편하다고 느꼈을 게 분명해요. 불안정하다고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운동을 해서 제 발목을 좀 단련시켜 놨더니 이 신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운동화 하나를 신고 계속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운동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운동화를 신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납니다. 몸을 단련시켜서 이 신발도 이제 신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되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평발이신 분들도, 또는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신발을 내 몸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척도 같은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기부여를 하시는데 이 운동화가 저는 꽤 좋은 운동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하나 이 신발을 일상화에 신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또 생각이 났어요. 이 스택 하이트가 좀 높습니다. 거의 4c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걷다가 다른 운동화가 이만큼 미드솔의 두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운동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이 신발을 신고 일상생활을 하면 결국 무의식적으로 땅을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간간히 발생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빈서블 런을 두고 걷기 운동의 관점에서 꼭 신어볼 만한 운동화다, 그래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운동화다라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인빈서블 런이지만 저한테는 인빈서블 워크가 되는 고맙고 감사한 신발이었습니다.
6월 지나면 제가 7월 초엔 올해 상반기에 산 운동화 중에 제일 좋은 신발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리뷰를 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렇게 리뷰를 한다고 해도 이 신발이 탑랭크에 올라갈 건 너무 확실합니다. 다음 주엔 또 제가 예고를 드리면 뉴발란스 프레시폼 X 템포 V2 그 신발을 리뷰할 타이밍이 왔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루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신발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